네, 저는 현재 팽목항 현지에 나와 있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해경의 실종자 구조,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도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잘못을 시인했죠. 탑승객 숫자가, 그리고 실종자의 숫자와 구조자의 숫자가 또 한 번 뒤바뀌었습니다. 벌써 7번째 뒤바뀐 것인데요. 오늘 오전 브리핑 때 제가 실종자 수는 이제 33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탈출자의 명단을 17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2명으로 2명 줄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집계가 잘못된 것이죠. 참사 발생 22일째 만에 구조자 명단이 바뀐 겁니다. 물론 실종자의 명단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해경 측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선사와 청해진 해운 측이 제대로 집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인 부부 등 제대로 된 외국인 탑승객 숫자를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경 측에서 그것을 알기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자의 숫자를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구조해낼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살아서 병원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집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참사 발생 22일째 만에 수정을 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2명의 숫자가 바뀐 것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혼동하실 것 같아서 정확히 바로 잡고 싶습니다. 실종자의 숫자 2명이 그냥 탑승자의 숫자와 뒤바뀐 것이 아니라 구조자의 수는 카운팅을 잘못했고, 그리고 동일인의 이름을 중복 표기해서 2명이 더 줄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잘못이 있고, 실종자의 숫자도 2명을 잘못 카운팅했습니다. 즉 뒤바뀐 것이 아니라 실종자의 숫자도 잘못 파악한 것이고 구조자의 숫자도 잘못 파악한 두 가지의 잘못을 동시에 만들어낸 것이죠. 정말 22일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질문밖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숨진 이광욱 씨 민간 잠수부에 대한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해경 브리핑 때 김석균 해경청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면서 하는 해명으로 또는 핑계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건강진단에 3일이나 걸리고 예정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건강진단에 3일이 걸린다, 그 진단서를 받는 데까지 3일이 걸린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참사 발생 22일째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이 참사 발생 첫날이 아닙니다. 22일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을 진행해 오셨길래 그런 보험에 대한 약식 절차조차 만들지 않고 수색 작업에 투입을 시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해줄, 즉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긴급 응급 의료진이 단 한 명도 그 바지선에 올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충원됐다고 해요. 그 사람이 온몸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해경이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그 숨진 이광욱 씨가 온몸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해경은 언딘 측에 배정된 사람이다. 그리고 언딘은 해경이 동원령을 선포해서 데려온 사람이다. 이 와중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숨진 이광욱 씨가 평소에 지병은 없었는지 지병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카카오 스토리에는 간만에 애국을 하러 간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의 앞에 해경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고, 정부는 지병을 검사하고 있고, 해경청장은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의사자 지정을 할 것인지 논의해 보겠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그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리고 숨진 이광욱 씨의 유가족들에게는 또 한 번의 비수를 꽂은 셈이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신입 기자들이 사내 인터넷망에 KBS의 기자는 기레기 중에 기레기다 라는 자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KBS 지도부와 KBS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비판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하는데,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필두로 방통위 소속 국회의원 몇 명이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기습 회의를 열었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참으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선교 의원은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KBS가 이 세월호 참사를 이 정말 짧은 22일간 국민에게, 시청자에게,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데, 도대체 어떤 낯짝으로, 도대체 어떤 입장으로 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신료를 올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명목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젠가부터 KBS의 프로그램에 보면 소중한 수신료로 이 방송은 제작되고 있습니다라고 자막이 늘 들어가더라고요. 그 자막을 넣기 전에 정말 소중한 수신료를 받고, 즉 다시 말하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반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값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1,500원, 적지만 그 돈을 더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스스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이죠. 아시아경제에서 오늘 낮에 이런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지부 측에서, 그리고 정부 측에서 현재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금, 즉 다시 말하면 긴급 재난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판의 기사를 언급해드리려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시간 전쯤이었죠. 연합뉴스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긴급 재난기금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라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낮에 아시아경제의 기사를 보고 정부 측에서 오후에 들어서 긴급 재난기금을 줬느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연합뉴스 기사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258개의 가구에 2억 6천만 원의 기금을 긴급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6천만 원, 큰 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258가구를 나눠봤습니다. 한 가구당 100만 원 꼴이더군요. 22일간 4인 가족 기구 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것을 정말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 한 명 한 명이 961명입니다. 961명을 나눠봤더니 한 사람당 약 27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 22일 동안 지급했다고 나오더군요. 한 달에, 즉 하루에 약 12,300원 꼴로 지급을 한 겁니다. 최저임금이 5,000원을 넘는 이 판국에 24시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제때 끼니도 챙기지 못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고작 만 얼마를 하루당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대단하다라고 정부는 또 발표를 했으니까 연합뉴스에서 그렇게 기사를 썼겠죠. 설마 정부를 두둔하려고 그런 기사를 쓰진 않았겠죠. 그러면 피해자 가족들을 약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긴급 재난기금, 그 기금답게, 그 명목답게 제대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서해 기름 유출 사건 때,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이보다 많은 기금이, 성금이 정부로부터 피해자 가족들에게 일시에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기금을 또는 그 성금을 정부 측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안산 추모 집회를 저희가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335 모여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산 합동분향소에는 여전히 유가족이 되신 가족분들이 국정
감사, 특검과 청문회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진상규명을 해야만 우리가 제2의 세월호 참사,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곳 행복항이 점점 더 쌀쌀해지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금방이라도 뛰어나와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줘야 할 많은 학생들이 세월호에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광주 촛불 집회, 그리고 안산 합동분향소, 그리고 이곳 행목항 3원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